톡쏘는 청량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이성무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기쁜 소식 무엇이냐? 안치용 위원님께서 지금 출장을 가셨어요. 네, 인도네시아로 또 이제 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오늘과 내일은 이성무 기자님께서 저희 이제 방송을 빛내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안경현 의원님이시죠. 네, 안경현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이틀 나오시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또 이제 혼란 없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휴가 중에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미국 남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이제 이 여름 휴가 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날씨가 어제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슬슬 더워지고 습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성무 기자님께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돌아다니실 일이 많으실 텐데. 뭐 아무래도 야구장을 계속 가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밖에서 또 이렇게 현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뭐 요즘 많이 덥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부산을 갔다 왔고 그 전주에는 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제는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브런치 민감한 주제 탱커 담당 이성무 기자님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성무 기자님 나오실 때마다 뭔가 좀 이제 이 파이어가 날 만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딱히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아닌가? 하여튼 일단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척 단독 콘서트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까지 또 트위터너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키움과 기아의 경기, 이 고척에서 열리는 경기만 아무래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대구, 수원, 창원 거기에다가 이제 잠실까지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이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 야구 경기도 또 계속 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이제 이 올스타전 베스트 12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마무리 김서현 선수가 팬투표 171만 7천여 표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이고요. 한화 선수 중 팬투표 1위는 2016년 이용규 선수 이후에 무려 9년 만에 1위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보셨을 때 이 김서현 선수의 인기 뭐 직접 실감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한화 지지난주죠. 이제 대전에 출장을 갔을 때 김서현 선수가 딱 등판을 하는데 이 무슨 디아즈 나오는 것처럼 진짜 분위기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네네. 대전의 한화 팬들이 정말 김서현 선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고 또 그날 또 김서현 선수가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막아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서현 선수가 정말 한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 한화 팬들의 어떤 집결된 힘이 올스타 투표에서 제대로 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초사랑님 여성 관중을 몰고 다니는 김서현 선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 김서현 선수의 이 인기 비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또 나눠봤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김서현 선수 약간 요즘 이 인기 많은 그 너드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전형적인 진짜 딱 그 이미지에 이제 김서현 선수가 있지 않나라는 그리고 생각이 김서현 들고. 선수가 실제로 보면 정말 커요. 정말 크고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좀 푹 안기고 싶은 정말 든든한 그런 또 딱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부럽다. 네. 네. 이 캐릭터성이 또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캐릭터성이 들었고 근데 또 하는 행동들 보면은 또 조금 어린애 같은 그런 또 좀 매력도 있고 굉장히 좀 끌리는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여성 팬분들께서만 좋아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득표 1위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김서현 선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던지는 거 보면은 그리고 155, 156 이렇게 전광판에 딱 찍히는 거 보면은 저도 진짜 그 기자실에서 보면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강민호 선수는 통산 15번째 올스타전에 선정이 되면서 포수 부문 역대 최다 출전 타이 기록을 또 세웠고요. 한화의 에이스 폰세 선수도 역시 압도적인 성적으로 나눔 올스타 선발 투수에 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드림 올스타 선발 투수에서는요 이제 삼성 원태인 선수가 선정이 됐죠. 2년 연속 출전하게 됐고 고졸 신인 이 배찬승 선수가 이 정철원 선수를 또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중간 개투 베스트 12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이 놀라운 결과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요번 올스타
투표에 정말 많은 힘을 쏟아주셨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 배찬승 선수도 많은 인기를 잘했죠. 받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 올스타 팬 투표가 너무 인기 투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또 막상 뽑힌 선수들을 보면은 그만 뽑힐만 하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뭐 하나 선수들이 너무 많이 뽑혔다, 롯데 선수들이 너무 뽑혔다라고 하지만은 요즘 하나나 롯데가 하는 그 선수들의 플레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래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적이 또 좋은 팀들이 네네. 또 이제 인기까지 또 지금은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팬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요. 삼성의 디아즈 선수가 1루수 부문에서 가장 많은 선수단 투표를 받아서 또 뽑히게 됐습니다. 롯데 드림올스타 가장 많은 6명 배출하면서 올스타 투표 강세를 보였고요. 총 투표수가 352만 표를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다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관중수 페이스도 봤을 때 네. 1200만 관중 넘을 것 넘는 같아요. 네, 돌파하는 넘을 것 그런 같아요.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진짜 역대급입니다. 장난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비가 뭐 막 정말 장기적으로 쏟아져가지고 경기 취소가 이어지고 뭐 더블헤더가 뭐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는 한 글쎄요 1200만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지금은 보이고요. 뭐 정말 이제는 뭐 선예매, 선선예매, 선선선예매까지 나올 정도로 이 표구하는 것이 정말 그 경쟁, 이 경쟁을 넘어서 정말 뭐 열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상황인데요. 아마 이 열기가 시즌 막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기 투표 떠드는 인간들은 최근 몇 년간 너무 늘어나서 문제입니다. 10여 년 전에 롯데 줄 세우기, 기아 줄 세우기 할 땐 야구 어떻게 보셨대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안 보셨겠죠. 왜 아실만한 분이 그러실까? 그 10여 년 전이면 아마 지금 또 이게 MZ세대 야구 팬들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요. 그때 뭐 롯기둥, 뭐 삼기둥,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또 하면서 이제 기둥 세운다라는 얘기가 또 뭐 있었는데. LG 선수들이 뭐 8명, 9명을 찾은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야구 인기가 또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신규 팬 여러분들이라고 해야죠. 신규 팬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유입되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그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올스타 팬 투표 특징 자체가 어차피 팬들이 뽑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좀 이해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주 좀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또 의견을 내고 또 투표하는 것도 선수 투표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하죠.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참 균형이 그래도 조금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인기 좋은 팀이라도 성적 안 좋으면 안 뽑아요. 이런 얘기 블루스카이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그래도 이 선수는 다른 팀 선수라도 가야지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또 그래도 승선을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투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네, 말씀 이번에 보면 정말 뜬금없는 뭐 그런 그 뽑힌 선수는 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화병현 LG 팬님께서 7,5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잠실 직관 가서 이기고 홈 직관 승률 100% 유지했습니다. 응원석 갔는데 중간에 속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100% 즐기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파도 타기 하고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요즘에야 이제 당연히 이 직관 잘 못 가기는 하지만 직관하러 이제 가지 잘 못하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직관 갔을 때는 무조건 이제 응원석 앉았거든요. 응원석이 주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훨씬 이제 형님들도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네. 이제 응원석 가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이 율동도 이게 다 이게 따라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벌써 힘드시면 어떡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힘들던데. 그 제 아는 분이 얼마 전에 그 치어리더 앞에 자리를 요즘 자리가 구하기 힘드니까 예. 치어리더 앞에 자리를 어떻게 우연하게 얻었어요. 사실 그분이 응원하는 것이라고 정말 진지한 야구 팬이거든요. 네. 아니 응원은 팔짱 끼고 보시는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심지어 진짜 기록하면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치어리더 앞자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치어리더를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흥겹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력을 거의 50 다 되셔가지고 느끼셔가지고 아유 주책이십니다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에서 너무 늦게 하셨네. 그러니까 너무 야구 진지하신 분인데 이제는 팔짱 끼고 보시다가 이제 이러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요즘에 율동 배우 그러시더라고요. 응원가 배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새로운 이제 응원 문화도 또 받아들이시고 이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메이저리그, 뭐 일본 야구, 뭐 다른 프로 리그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응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O 리그만의 또 이제 고유한 또 이제 즐거움이라는 생각도 또 드니까 저 경기장
가시는 분들께서도 또 이제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리더 분들 보면 응원 안 할 수가 없죠. 크러쉬 카리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요즘에는 또 치어리더 분들도 워낙에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치어리더 분들이 거의 뭐 요즘엔 연예인급 아이돌급 스타 그 인기를 관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요즘에는 경기 끝나면은 선수들 그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치어리더 분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분들 사인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이렇게 이 관중 문화 그리고 또 이제 올스타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 또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본편 주제 저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또 사이 소통 시간에 저희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사이 소통 시간 때도 채팅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KBO를 지배하는 외국인 선수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 올 시즌 유독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또 돋보이는 그런 시즌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년 10개 구단 팀들 중에서 눈에 띄는 외국인 선수들이 나와야지만 가을 야구 성적 혹은 이제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올 시즌에는 정말 리그를 지배하는 리그를 폭격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디아즈 선수 거의 뭐 50홈런 페이스고요. 벌써 전반기 끝나가기 전에 지금 30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뭐 폰세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SSG의 또 이 앤더슨 선수도 역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올해 유독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이 확실히 KBO 리그에 오면은 이 동기부여가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KBO 리그를 거쳐서 KBO 리그의 성공을 발판 삼아 가지고 이 메이저 리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냥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거의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메이저 리그에서도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공식 자체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이 의욕이 좋고 단순히 선수 생활 말년에 뭐 돈 좀 벌어가서 뭐 그런 무대가 아니라 정말 의욕적으로 이게 지금 받는 연봉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자기 선수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거와는 KBO 리그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또 이제 이성무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시즌 KBO 리그의 중심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르윈 디아즈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KBO 리그 역사상 외국인 타자 최초의 50홈런에 도전하고 있고요. 한화의 코디 폰세, SSG의 드류 앤더슨 1점대 평균 자책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 무대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서 역대급 또 역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즌일 텐데요. 디아즈 선수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해 시즌 도중에 삼성 유니폼을 입었던 디아즈 선수 1년 만에 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됐습니다. 시즌 27개 홈런으로 단독 선두 달리고 있고요. 2위인 오스틴 딘 선수와 이제 8개 차 정말 격차가 많이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홈런왕을 예약해 놨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스 같아요. 그렇습니다. 디아즈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대체 선수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삼성하고 일단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라팍의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그 홈런이 잘 나오는 그 구장 특성에 디아즈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디아즈 선수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폰세, 앤더슨, 디아지의 공통점은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아지 선수가 툭 치면은 저 한국 선수 사실은 한국 선수에 대해서 이게 잘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외국인 선수 입장에 다 뭐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은 다 그냥 똑같은 선수 같아 보이고 근데 선수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다 알고 있고 공의 궤적이라든지 뭘 잘 던지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습관이 어떻고 이런 거를 디아즈 선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다가 또 이 삼성 라이온즈 라팍의 어떤 짧은 홈구장까지 그 외야 거리까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내가 가볍게 쳐도 이렇게 가볍게 기술적으로 쳐도 넘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리그를 존중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남겨서 메이저 리그에 다시 진출하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도 리그에 대한 공부, 적응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아즈 선수 현재 경기당 평균 0.36
56개의 홈런을 치고 있고요.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시즌 52홈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KBO 리그 역사상 단 3명의 한국인 타자만이 기록한 숫자죠. 이승엽, 심정수, 박병호가 만들었었던 이 전설의 50홈런 라인에 디아즈 선수가 과연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홈런뿐만 아니라 디아즈 선수는 뭐 타점, 장타율에서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페이스가 굉장히 좋고, 이대로 간다면 뭐 나바로가 세웠었던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48개 넘어서 이제 외국인 타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던데 또 이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또 투수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앤더슨과 폰세 이 두 명의 선수가 굉장히 좀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균 자책점 1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폰세 2.04, 앤더슨 선수가 2.05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폰세, 앤더슨 뭐 당장 메이저리그에 가도 정말 선발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구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대전 취재를 갔을 때 폰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다른 선수들 나오기 전 그 출근하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그 어떤 전력 분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찾아보고 그 선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고 다 연구를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 포수 그날 호흡을 맞출 포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코칭 스태프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 그런 자세 공부하는 자세 자체가 팀 전체에 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특히 라이언 와이스 선수 올해 잘하잖아요. 네. 라이언 와이스가 물론 작년에도 잘했지만 올해 완전히 특급 에이스로 발돋움한 거는 폰세의 그 루틴, 그 연구하는 루틴, 공부하는 그 자세를 다 따라한다 그럽니다. 거기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유현진 선수도 그런 폰세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기 외적인 부분, 야구장 외적인 부분까지도 다 따라하면서 와이스가 정말 사실은 독립리그에서 좀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는 그 폰세의 다 그 좋은 점을 흡수하면서 이제는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선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댓글에 김현중님께서 이제 진지하게 외국인 제한을 늘리는 거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또 있으시고, 또 돌비수님께서는 요걸 또 이제 반대로 돌려보면 그만큼 국내 선수들이 돋보이지 못한다라는 걸 수도 있고 국내 선수들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저는 여기에서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혹은 이제 잘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젊은 선수들이 이제 보고 배운다면 그게 진짜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1998년인가 99년에 이제 외국인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 그때 KBO 리그가 한 단계 진짜 확 업그레이드됐다라는 네.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왔을 때 그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젊은 선수들도 국내 선수들도 배우고 익힌다면 이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 선수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외국인 선수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 자리 다 뺏는 건 아니야. 초창기에 좀 많이 그랬었죠. 그런데 뭐 이건 종목은 다릅니다만 김연경 선수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은퇴했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더 늘려야 된다. 더 외국인 선수 좋은 선수가 올 수 있도록 연봉도 제한도 풀고 더 숫자도 좀 늘리고 정말 우리 선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진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닫아버려 외국인 선수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못 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옛날 구시대적인 얘기고요. 이제는 외국인 선수들 정말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좀 받아들이고 그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흡수를 하고 빨아들이고 쪽쪽 빨아들여서 또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배워요. 그리고 뭐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심 이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좋은 구질들을 그렇게 선수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실력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까지도 좀 우리 선수들이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뭐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배우려면 사실 얼마든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은 또 마련이 되어 있다. 젊은 선수들도 이런 부분 경쟁력 있게 또 가져가야 되겠죠. 폰세 선수는 특히 또 이제 다승과 승률 탈삼진까지 또 휩쓸면서 투수 전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KBO 리그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1점대 평균 자책점 딱 3번 있었습니다. 모두 국내 선수가 달성을 했고요. 정명원 선수, 임창용 선수,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수는 아직 아무도 그 기록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2023년 에릭 페디 선수가 1.9963으로 근접했습니다만 KBO 리그 규정상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인해서 2.00 됐죠. 요거 조금 아쉬웠어요. 네. 참. 제 기억에 다니엘 리오스가 이제 마지막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 시즌에 1점대 뭐 이렇게 한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2.07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네. 뭐 다니엘 리오스 뭐
에릭 패디도 참 아쉬웠죠. 그러게요. 한 타자만 더 잡았어도 페디가 최초였을 텐데 돌비수님도 이렇게 또 뭐 기록 관리를 해주려고 했으면 아마 했을 텐데 뭐 굳이 에릭 패디가 그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외국인 투수가 또 1점대 평균 자책점 찍는 거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폰스와 앤더슨 과연 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재미뮤님께서 요즘은 외국인 선수들이 있어서 KBO 리그 수준도 높아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해외 리그가 한국 야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있는 듯 싶다. 그러니까 예전에야 사실 커리어 말미에 이제 나 이제 야구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근데 갑자기 뭐 돈 더 준대, 내가 가야지, 그렇죠. 이런 리그가 KBO 리그였다고 한다면, 요즘에 오는 선수들 프로필을 보시면 예전과 확실히 다른 게 나이가 젊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런 선수들이 와가지고 한창 전성기 때 와가지고 뭔가 자신의 선수 인생을 새롭게 꽃피우고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일본과 달리, 일본은 뭐 조금 못하면 또 2군 떨어지고 워낙 고유 한도가 높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많은 공을 던질 수 있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고 책임감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 국내 리그에 외국인 선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혜택이 또 이제 빵빵하잖아요. 그럼요. 진짜 야구만 잘하면 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또 이제 국내 외국인 선수들 상대로 뭐 가족들 아파트도 다 마련을 해주지, 뭐 통역도 구단에서 또 알아서 또 구해다 주지,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데 불편한 점들도 구단에서 최대한 또 배려를 해주지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혹은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라고 하더라도 26번째 로스터의 끝자락에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이런 대접 어디서 봤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상 일시 대체 선수들도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 뭐 사실 6주짜리고 뭐 연봉 $10,000, 뭐 수당 $10,000, 뭐 굉장히 조건이 안 좋잖아요. 네. 부상 일시 대체. 그런데도 부상 일시 대체 선수로 오는 선수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레벨이 높아요. 경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KBO 리그에 대한 인식이 선수들이 달라졌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들도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 있죠. 뭐 켈리라든지 뭐 이제 페디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다시 넘어가서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들이고, 뭐 플렉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요즘에 뭐 하나 봤더니 요즘에 컵스에서 또 이제 불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무대를 거쳐갔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이렇게 몇 시즌 계속 또 쭉 잘 뛰고 있는 걸 보면 외국인 선수들에게 또 KBO 리그는 또 하나의 또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 제도 확대 혹은 이제 이 제한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기자님께서는 앞으로 좀 이제 확대될 가능성, 뭐 일단 아시아 쿼터는 일단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뭐 아시아 쿼터가 일단 자리를 잡는 걸 보고 나서는 계속 그런 얘기는 있어요. 어쨌든 뭐 보유 한도는 좀, 출전 선수는 계속 3명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보유 한도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은 이게 부상 대체 선수가 이걸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선수들이 한 명 부상을 당하면 이게 팀이 받는 타격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좀 예비 전력은 하나는 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 KBO 리그가 메이저리그하고 일본 이런 쪽하고도 좀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키워가지고 또 파는 재미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는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흑자를 어떤 경기 뭐 어떤 흑자나 이런 거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또 구단 수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수 판매거든요. 육성과 판매. 뭐 키우미어로주는 아주 좋은 예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육성형 외국인 선수도 좀 이제는 뭐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구단들은 그거를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성형 외인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댓글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사실 KBO 리그 구단들의 또 이제 이 육성 능력 이런 것과도 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얼마 안 주고 데려온 선수가 이 KBO 리그에서 이것저것 바꾸고 성공한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외국인 선수, 제가 댓글 반응 좀 쭉 살펴보니까 뭐 국내 선수 뭐 설 자리가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외국인 선수가
수가 있어서 국내 리그에 이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또 한번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 선수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에서 또 사회소통 시간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선발 투수들 중에서 이제 평균 자책점 1위가 송승기, 국내 2위 원태인, 그리고 국내 3위 임찬규 이렇게 3명을 또 찝어주셨는데 이 3명보다 좋은 외국인 투수 폰세랑 앤더슨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맞아요. 사실 올 네. 시즌에 그래도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는. 선수들의 네. 경쟁력도 꽤나 있는 것이라고 그럼요. 네, 생각해요. 올해 우리 선수들도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폰세나 앤더슨이 너무 좀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은 뭐 송승기 선수나 뭐 원태인 선수, 저는 원태인 선수 요즘 너무 잘하고 있고요. 뭐 네. 임찬규 선수 완전히 회춘했죠. 우리 국내 선수도 잘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LG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폰세, 와이즈, 한화는 지금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 덕분에 지금 이제 고공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 입장에서는 아니 국내 선발진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토종 선발 투수 ERA 탑3 중에 2명이 지금 이제 LG 선수인데 아니 우리 선발진은 왜 이래? 하고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에르난데스 또 치리노스 선수도 최근에 좀 한번 안 좋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에르난데스 교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대외적으로는 교체 뭐 언급 안 하고 있고요. 뭐 에르난데스는 기다려 본다. 그리고 또 뭐 에르난데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LG는 지난 시즌 가을 야구에서 에르난데스가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고생했죠. 뒷문을 잘 지켜줬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최대한 뭐 몸이 완전히 뭐 심각한 부상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에르난데스는 계속 간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정말로 이제 7월 이후에 8월 이후에 순위 싸움이 뭐 치열해지는데 만약에 LG가 막 추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강수를 둬야 될 네. 때가 그때까지 지금 사실은 좀 이제 불안불안하거든요. LG가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거 가지고 그때 벌어놓은 어떤 좀 그 돈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고 거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LG 절대 1강 뭐 시즌 해보나 마나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1위부터 7위까지가 한 5경기 안쪽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계속 불안불안한데 만약에 정말도 에르난데스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LG가 요즘에 또 지난 시즌 또 에르난데스 대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 거니까 좀 뭐 좀 손을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에르난데스를 교체한다 이런 얘기는 뭐 공식적으로는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대체 외국인 선수를 활용 언제든지 또 이제 하기 위해서 모든 10개 구단들이 사실 항상 그 리스트업은 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상 당했을 때 이 선수하고 접촉을 한다. 1순위는 이 선수, 2순위는 이 선수, 3순위는 뭐 이 선수 이런 식의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는데 아마 LG도 그 정도 리스트업은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40인 확대 로스터가 메이저리그도 이제 뭐 그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못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중에 정말 탁월한 선수 에르난데스가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면은 뭐 그때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뇌하는 탐험가님이 또 이런 얘기 치지직에서 해주셨습니다. 좋은 선수가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유망주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그 선수들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농구나 배구처럼 후퇴하겠죠.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LG는요. 좀 이게 투수 에르난데스의 문제보다는 좀 타격이 좀 더 살아나야 돼요. 홍창기 선수가 빠지고 오지환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2군에 내려가 있고 이 공백이 지금 너무 크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점수가 잘 날 때는 지난 두산과의 경기처럼 잘 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득점력이 더 올라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진님께서 아주 좋은 부분 또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시아 쿼터 제도 하는 게 얼핏 보면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쓰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KBO의 의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외국인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이소통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LG의 가장 큰 변수 외국인 투수라는 주제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 또 그 이유와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다른 팀 외국인 선수들
선수들이 대기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LG 트윈스는 지금 정반대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화의 폰세 와이스, SSG 앤더슨 이런 선수들이 리그 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사이에 LG의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 에르난데스 기대에 못 미치는 투구로 팀 선두 경쟁에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는 외국인 원투펀치의 부진이 가장 뼈아픈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LG 입장에서는 시즌 초만 해도 안정감을 보였던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 시간이 갈수록 좀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토종 투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헤매고 있다. 결국 외국인 1, 2 선발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치리노스나 에르난데스나 이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좀 보신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한국에 와? 라고 할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 좀 약간 기복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리노스 선수 시즌 성적만 보면 15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점 3.29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5월 초까지 평균 자책점이 1점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최근 페이스가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만 무려 18점을 내주면서 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 이 치리노스 선수의 또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치리노스 선수의 부진 원인,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구위 자체나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이 좀 높아지는 거죠. 치리노스가 주무기가 사실은 이게 싱커잖아요. 네네. 특히 높은 타점에서 때리는 이 싱커가 위력적이고, 사실은 타자가 보기에는 거의 포크볼처럼 굉장히 낙작하게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인데, 그게 이제 포크볼이라는 것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다가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높은 곳에서 변화가 되면서 타자가 치기 좋은 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치리노스 선수가 오기 전부터 부상 이슈, 좀 체력적인 이슈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은 단연 좋은데 이 선수의 변수는 가장 큰 고민은 체력이다. 또는 부상 재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구위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 없다. 에르난데스도 마찬가지지만 치리노스도 일단 구위나 이런 거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고, 그냥 제구가 조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교체한다거나 어떻게 2군에 내린다거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치리노스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도 이제 전통적인 선발 투수라기보다는 이제 오프너라고 하죠.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투수 뒤에 붙여서 기용을 하는 이제 벌크가 한 4이닝 정도 소화를 해주는 그런 이제 불펜 투수 요원으로, 롱맨 요원으로 좀 이제 기용이 됐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제 부상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평가. 요거는 결국엔 체력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9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4.61을 기록하고 있는데 6월 평균 자책점이 무려 5점대입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으로 맹활약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뒷문으로 차라리 이제 마무리로 이제 기용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은 안 바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을 야구 정말 치열한 순위 싸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가을 야구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염경엽 감독이 한번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를 뒷문에 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 선발 지금 5선발이 있는데 한두 명 정도 빠져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르난데스가 뒷문에 만약에 있다면은 그건 LG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에르난데스를 정상적으로 선발로 돌린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에르난데스는 정말 어쨌든 전반기에 좀 장기 부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위 자체는 워낙에 또 좋은데, 지금 LG 선발진이 사실은 외국인 선수 빼가지고 뒷문으로 돌릴 정도 또 여유가 있는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닝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엔 긴 이닝을 소화해주는 선수가 필요하기는 또 하거든요. 송승기 선수가 잘 던지고 있지만 송승기 선수도 신인이잖아요. 경력 신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막 무리시켜서 투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에르난데스랑 치리노스가 어쨌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은 더 격려해주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또 보완을 해주고, 그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세요. 이제 가을 야구에서 폰세 와이스 또는 앤더슨 화이트 만났을 때 에르난데스와 치리노스가 압도적으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LG가 결국에는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 이제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 아니겠습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이제 외국인 투수들의 무게감이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뭐 KT의 우리 쿠에바스 같은 선수도 있잖아요. 정규 네. 시즌에는 뭐 그저 그런 성적 거두는데 또 막판에 또는 중요한 순간에 큰 경기에서 이렇게 힘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그거는 어쨌든 LG가 어쨌든 막 떨어지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를 이 외국인 선수 한 명 바꾸는 것이 그냥 바꾸면 되지 하지만은 이게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감보아처럼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KBO 리그에서 오자마자 잘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LG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주 그렇게 뭐 바닥을 치고 정말 심각하다 이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뭐 같이 가야죠. 아, 그렇습니다. LG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폰세가 10승 무패 2할에 2.04, 와이즈 9승 2패 2.83, 리그 상위권에 있다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주제 때 말씀을 드렸죠. 앤더슨도 정말 잘하고 있고, 하지만 LG는 국내 선발진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찬규, 송승기, 손주영이 제 몫을 다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원투펀치의 부진 선두권 경쟁에 가장 큰 변수로 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국내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 선발진이 또 잘해주고 있는 덕분에 외국인 선수들에게 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 요건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G는 좀 고민이 에르난데스나 이 치리노스보다는 손주영 선수예요. 손주영 선수가 부상으로 해가지고 2군도 갔다 오고 뭐 불펜으로 나왔지만 손주영 선수가 9위를 빨리 좀 되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좀 계속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뭐 손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면은 그래서 손주영 선수를 불펜으로 전 쓴 게 오히려 염계혁 감독의 뭔가 더 다른 보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정용 선수가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정용 선수가 당장 뭐 선발로 써서 긴 이닝을 던지기는 어렵지만은 후반기에 만약에 여차차해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뭐 손주영 대신에 이정용을 선발로 올리는 그 카드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은 뭐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습니다. LG 현재 외국인 선수 교체 움직임은 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즌 초반에 위력을 회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치리노스 낮은 코스 제고로 조정 거치면 반등할 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싱커 투수, 투심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에르난데스 선수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이제 과연 보직 변경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이제 토종 선발들 뒤로 돌릴지. 어쨌든 구위 자체가 눈에 띄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구만 조금 더 잡아주고 뭔가 좀 기술적인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정을 해준다면은 다시 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승까지 바라보는 LG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본래의 위치로 또 이제 그 외국인 투수라는 보직에 걸맞는 활약을 또 펼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이야기까지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선정한 경기 이제 LG와 KT의 경기입니다. LG의 선발 투수는 치리노스, 그리고 KT의 선발 투수는 헤이수스인데요. 치리노스는 15경기 7승 2패 3.29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헤이수스 선수는 14경기 5승 5패 2.96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사실은 이 두 선수의 표면적인 성적 자체는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이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치리노스 선수가 조금 안 좋았다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오늘 어느 팀 또 찍어주실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저는 일단 뭐 치리노스와 헤이수스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치리노스가 막 부진하다 그래가지고 뭐 17점, 11점 이렇게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5이닝 근처로 뭐 부진한 경기에서도 5이닝 근처를 좀 책임져주고 아주 실점을 그렇게 많이 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승부는 대등한 승부가 선발치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LG가 지난 일요일에 두산을 상대로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이겼죠. 네. 물론 두산이 좀 자멸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경기가 LG에게는 좋은 기운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저는 좀 안현민 선수와 이제 송승기 선수가 맞대결을 실제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3연전에서 대결을 할 수 있을까? 뭐 송승기 선수 등판 일정이 좀 안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또 두 선수가 만난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LG가 그래도 지난 일요일 경기 승리를 통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LG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자님께서는 이제 LG 승리를 또 짚어주셨고, 저는 뭐 사실 오늘 경기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비 와서 안 와, 뭐 우측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송승기 선수 안 나와요. 네, 만약에 맞습니다. 또 이제 비가 오게 된다면 오늘 경기는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저는 오늘은 KT 같아요. KT 오늘 이제 수원에서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뭐 타선의 흐름 또 얘기를 또 해주셨지만 KT도 요즘부터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현민 선수의 또 이제 중심, 이제 무게감이 또 이제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KT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예상은 오늘 우치. 아 그렇죠. 우치각이 제일 또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정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정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승패 예측 성적이 17승 1무 26패.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회복한 거 아시죠? 제가 3승 20패인가? 근데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짜. 그죠? 3승 20패인가부터 네. 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이후로는 6패 10 몇 승이야? 그러면 14승 했다는 거네. 14승 6패 했다는 거네. 처음에 3승 20패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괜찮다니까요. 어디 컴퓨터 뭐 이게 하나 바꾸셨어요? 아니요, 안 AI 뭐 이렇게 가입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순철 위원님 사직 야구장에다가 묶어놔야 된다. 요즘에 워낙에 이제 승률이 좋으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직 해설하실 때 이 승률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0승 2패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그 2패 중에 1패가 제가 롯데 찍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롯데 찍은 야, 날. 행운과 불운이 이게 서로 부딪히는 굉장히 무슨 뭐 저 약간 요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사직 징크스 내가 깨 이러면서 제가 한번 또 이제 도만골로 한번 깨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직에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있었는데 네. 예, 롯데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 그래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또 한 번씩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리님께서 또 800원 후원 고맙습니다. 800N 후원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간만에 오셨는데 커피라도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커피는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이 또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여기 또 그리고 이 카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또 깔아주시는 게 그리고 있어가지고 커피만큼 맛있는 저 카스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마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마시고 있다는 게 이거. 아니라 네. 마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40분 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성무 기자님께서 내일도 또 이제 출격을 해주십니다. 또 이제 안치홍 위원님께서 이번에 또 출장을 하셔가지고 이성무 기자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저희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제 안경현 위원님 또 이틀 연속으로 나오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